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논리 회로에 대한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저기 앞쪽에서 했던 토이라고 하는 그 CPU의 그 기계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실제 CPU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그 CPU가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을 이제 저기 우리 학기 초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CPU 내부에 이런 식의 이제 레지스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에는 이제 프로그램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변수들에 대한 것들 영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CPU가 하는 일은 매번 명령어를 읽어와서 해석을 하고, 그 명령어 종류에 따라서 적절하게 실행을 하고, 다시 또 다음 명령을 읽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읽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CPU 내부에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는 이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메모리에다가 주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읽기 신호를 보내고요. 그럼 메모리에서 해당하는 주소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실행해야 될 기계 코드일 겁니다. 그것을 CPU 내부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떤 종류냐에 따라 가지고 할 일이 이제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각 기계 코드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상태가 뭔지를 구별을 하고, 그게 이제 디코딩을 하는 겁니다. 해독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프로그램 카운트 값도 1만큼 증가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온 명령어 종류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명령어에 따라 가지고 각각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실행을 하고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CPU는 상태가 몇 개? 상태가 3개가 있는 거죠. 그죠? 명령어를 읽어오는 상태, 해독을 하는 상태, 실행하는 상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상태가 3개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실행하는 단계는 이제 CPU가 갖고 있는 그 명령어 종류에 따라서 다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실행은 상태가 여러 가지가 돼요. 해독하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태가 애들을 위해서 실행하는 상태, 브랜치를 위해서 실행하는 상태, 그다음에 로드를 위해서 실행하는 상태, 이게 각각이 다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태마다 하는 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명령어 종류에 따라 가지고 상태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어쨌든 명령어를 읽어오는 상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해독하는 상태가 하나가 있고, 실행하는 상태는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CPU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 챕터의 그 중반 후반에 있는 것을 미리 앞에서 땡겨왔습니다. 이걸 미리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실행하는 상태가 여러 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행하는 상태를 크게 보면 딱 4수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명령어를 읽어오는 단계, 보통 fetch라 그러죠. instruction fetch를 한다 그럽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내보내서, 그리고 읽기 신호를 내보내서 메모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CPU 내부의 특정한 곳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instruction register라고 했어요. 편의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상태에서 하는 일은 메모리의, 그러니까 PC 값을 주소로 삼아서 메모리에서 읽어온 값을 IR에다 기록한다. 이렇게 편의상 표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 상태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바로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무조건. 그 다음에 디코딩하는 상태에서는, 물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1만큼 증가시키는 작업을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온 명령어 종류에 따라서 다음 상태를 이제 서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크게 4가지로만 이제 구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산술 논리 연산을 하는 명령어를 처리할 때,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오는 작업, 로드 명령을 할 때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 그 다음에 브랜치를 위해서 하는 작업,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가 되겠는데, 각각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술 논리 연산을 위해서 실행하는 명령어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ALU에서 나오는 그 값을, 그러니까 ALU에 들어가는 뭐 오퍼란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 코드 상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의해 가지고 ALU를 통해서 이제 값이 나오면 그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어디다가 목적지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LU의 값이 나오는 데까지는 이건 종합 논리 회로로 나오죠. 나오면 그것을 어떤 목적지 레지스터에다가 기록을 하는 작업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도 값을 갱신을 하고, 로드 명령어는 어쨌든 이제 역시 메모리 읽기를 하는 건데, 이게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트로부터 옵셋만큼을 더한 주소, 더한 값을 주소로 삼아서 메모리에 주소로 내보내고 메모리에 읽기 신호를 보내서 메모리로부터 값이 나오면 목적지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작업이 로드 명령어입니다. 스토어 명령어는 CPU 내부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 레지스터 값을 역시 뭐 프로그램 카운트로부터 옵셋만큼을 더한 주소의 메모리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태가 하는 일이 다른 거죠. 브랜치 명령어는 결국은 브랜치 명령어도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바꾸는 거죠.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바뀌면 결국은 다음 명령을 실행할 위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브랜치,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결정하는 과정은 역시 ALU를 활용을 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ALU에서 나오는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명령어들은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 값을 안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태가 서로 이제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일을 구별을 해줘야 돼요. 특정 상태가 오게 되면 딱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디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읽어온 명령어가 뭐냐를 보고 요 넷을 구별을 해서 다음 상태를 달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 코드 보면 제일 앞에 OP라고 하는 3비트가 있었죠. 그 3비트가 요 넷을 구별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읽어온 명령어의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제일 상위 3비트, 그 값을 다음 상태로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LU 관련되는 산술 논리 현상 관련되는 명령어들 잘 보면 제일 앞에 OP 코드가 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드 명령어는 001이고 스토어 명령어는 010이고 브랜치는 011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디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상태를 뭘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상태를 서로 달리 해준 거죠. 그게 디코딩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디코딩이라고 하는 회로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만들까? 사실은 이제 그 차원에서 OP 코드를 그러면 다음번에 바로 그 상태 번호로 쓰자. 즉,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제일 상위 3비트를 다음 상태의 내부 상태로 그냥 강제로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디코딩 회로가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죠? 그 값을 바로 거기다 기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상태가 6개인데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비트가 필요한 거죠. 2비트 가지고 안 되니까 최소한 3비트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6개의 상태에 대해 가지고 그 이제 3비트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숫자가 000부터 111까지 총 8가지가 있는데 임의의 번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4가지는 그냥 고정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OP 코드 그것을 그냥 상태로 쓰기로 처음부터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000, 001, 010, 111 고정을 하고 나머지 2개는 아무 번호를 써도 돼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111, 110을 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태가 막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CPU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차 논리 회로인데 하는 일은 어쨌든 이제 처음 그냥 전원을 켰을 때의 그 111 상태라고 보고요. 거기서 하는 일은 이 상태에서는 메모리 쪽에다가 주소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읽기 신호를 어쨌든 신호를 발생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는
저장하는 명령을, 로드 명령을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하는 일은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1만큼 증가시켜주는, 이게 이제 카운터이기 때문에 뭐 인크리먼트 이런 신호가 있으면 증가가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상태는 인스트럭션 웨이스트의 OP 부분을 강제로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게 하는 일이고, 이 상태에서는 어쨌든 ALU에서 뭔가 값이 나오고 있으니까 목적지 레지스터에다가 그냥 기록을 한다. 이 신호만 띄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도 값을 갱신을 한다. 이 신호만 띄우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상태마다 적절한 신호를 발생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최종 회로인데, 이것도 이제 미리 한번 전체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전체 설명을 하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앞에 이제 그 CPU가 실행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그림이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레지스터들이 있고 나머지 제어 및 ALU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레지스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저 부분이 될 텐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가 2비트가 있습니다. N비트, Z비트를 기록할 수 있는 2비트가 있고요. 이 레지스터 파일 속에 R0부터 R7까지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자 이거죠. 나머지 부분들이 다 제어 및 ALU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요 놈이 ALU고요. 나머지는 다 제로, 컨트롤을 위한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 명령을 내부에 기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하나를 더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셈블리언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표현이 안 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명령을 임시로 기록하기 위한 IR 레지스터 하나 갖고 있는 거죠. 32비트로. 그래서 일단 명령을 7여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 컨트롤 로직, 이 부분이 이제 아까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바꿔가면서 매번 여러 가지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신호 한 개가 여기서 이제 복잡하니까 직접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붙여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ADDR PC라고 하는 신호는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DR ALU는 여기에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DR은 여기에 전달되고, 데이터 ALU는 여기 전달되고, 그 다음에 로드 IR은 여기에 전달되고, 이것을 로드 할 때에 로드 DR은 여기 전달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붉은 점선 아래쪽은 메모리입니다. 그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CPU하고는 별개의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작동하는 것을 대략 한번 따라가 보면, 우선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읽기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메모리 모듈에는 주소를 전달해 줘야 되고요. 메모리 내부에 어떤 주소에 있는 내용을 읽기 쓰기를 할지 주소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데이터는 쓰기를 한다고 하면 메모리 쪽으로 데이터 값이 전달되어야 되고요. 읽기를 한다고 하면 메모리에서 값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양방향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본 논리 회로는 항상 어느 한쪽으로 흘러갔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양방향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어쨌든 실제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는 것은 읽기인지 쓰기인지를 구별해주는 신호가 전달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를 주는 신호가 전달돼야 될 겁니다. 우선 평소에 이제 이 메모리 모듈 자체가 아무리 액션을 하지 않아야 될 때, 그때는 메모리 이네이블 신호는 0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명령을 디코딩하는 상태, 그때는 메모리 읽기 쓰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명령을 실행하는 상태에서도 내부에 그 산술 논리 현상 같으면 메모리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명령을 디코딩할 상태라든지, 또는 그 산술 논리 현상을 실행하는 상태라든지, 그런 상태들은 이 메모리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때는 메모리 활성화 신호가 아예 0으로 해서 메모리는 전혀 작동 안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령을 읽기를 해야 되겠다. 그럼 메모리 읽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주소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요 리드라이트에서는 읽기에 해당하는 신호를 보내주고, 그때 활성화를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이 메모리는 들어온 주소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신호를 보니까 읽기 신호야. 그러면 해당하는 주소에 있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 메모리 모듈은 지난 시간에 그냥 램에 대한 그 기본적 회로를 보여줬는데 그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쓰기를 하려고 하면 역시 주소를 내보내주고 이제는 데이터가 CPU 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고 여기에는 쓰기 신호. 이제는 예를 들어서 0이면 리더, 1이면 라이트라고 하게 되면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활성화 신호가 뜨게 되면 메모리는 이 활성화 신호가 뜨면 그 시점에서 여기에 쓰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 주소에 해당하는 내용에다가 부분에다가 이 데이터 값을 기록하는 것으로 메모리는 작업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회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제 CPU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메모리는 읽기 쓰기를 하기 위해서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읽기에 해당하는 제로를 보내주고 이걸 1로 만들어주면 어쨌든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가 나온다. 쓰기를 하려고 하면 역시 주소를 내보내주고 데이터도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쓰기에 해당하는 1을 주고 역시 또 이네이블을 1로 해주면 어쨌든 거기에 기록이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네이블 신호가 0이면 이놈은 아무 일도 안 한다. 즉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이제 메모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명령의 읽기 단계. 명령 읽기를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프로그램 카운트에 들어있는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보내서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온 값을 여기다 기록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명령 읽기입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 여기 이제 레지스터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R7번이 프로그램 카운트지요. 요 7번에 있는 값이 항상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전달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요 회로는 나중에 따로 내부를 다시 그림을 볼 텐데 R7번에 있는 값이 32비트로 무조건 여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R7에 들어있는 값이 무슨 값이 되니까 항상 그 값이 이게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전송 게이트가 붙어요. 전송 게이트. 그래서 이 신호가 1로 들어오면 그 값이 그대로 통과를 하고요. 0이든 1이든. 이게 0이면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송 게이트죠. 그죠? 회로를 그대로, 값을 그대로 실제 연결시켜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완전히 차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명령어 읽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는 항상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놈을 일단 통과시켜줘야 되겠죠. 통과시켜주기만 하면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즉, 요 메모리에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은 2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죠? 그래서 요놈을 통과시킬까, 요놈을 통과시킬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 ADDR PC하고 ADDR ALU 신호를 가지고. 그래서 메모리 읽기를 할 때는 요놈은 통과시키면 안 되고 요놈만 통과시키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차단되어 있고 여기는 통과시키니까 결국 이 값이 이렇게 주소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컨트롤 로직에서 ADDR ALU 요놈은 0, ADDR PC는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명령 읽기 상태에서는. 그 다음 추가로 와서 또 메모리에서 읽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메모리 라이트 신호는 0 읽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메모리 이네이블 신호를 1 요놈은 1 요놈은 0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에서 값이 나오겠죠. 나오면 그 값은 보다시피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에 다 전달돼. 여기도 전달되고, 여기도 전달되고, 뭐, 요렇게 해서 여기도 전달되고, 다 전달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곳곳에 전달되는데, 이 줄을 따라서 곳곳에 전달되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다 전달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여기만 기록하는 거죠. 명령 읽기니까. 따라서, load IR 신호는 1. 여기는 기록하면 안 돼. load LDDR 신호는 0. 여기도 기록하면 안 돼. load LDCCR 신호 0.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것도 보면 이제 그 DR에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 값이 항상 나오기다고 보는 건데,
여기서 값이 나오거나 여기서 값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값하고 서로 충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요 두 놈은 또 끊어줘야 돼. 즉, 데이터 DR 제로, 데이터 ALU 제로. 이게 바로 명령어 읽기 상태인 겁니다. 그때 지금 말한 그러한 값들 가진 신호들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코딩을 한다. 디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내부의 상태가 이제 쉐비트의 그 상태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순수하게 순차 논리 회로로 작동하는 이제 부분인 겁니다. 여기서 계속 모든 시도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까 111 상태에서 방금 말한 그런 신호가 쪼르륵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다음 상태는 110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조건. 디코딩 상태죠. 디코딩 상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인스트럭션 레이스트에 들어있는 제일 상위 쉐비트 값을 요놈 내부의 다음 상태로 바꾸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00이었으면 요놈도 다음 상태는 000, 요놈이 001이었으면 다음 상태는 001. 이렇게 바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코딩 상태에서 하는 일은 이 외부 신호는 하나도 작동 안 하고 내부에서 그냥 요 값 여기다 기록하는 작업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메모리 활성화시키면 안 되고 이거 0으로 해주고 뭐 다른 거 다 그냥 0으로 해주고 요놈만 요 값을 내부에다가 상태에다가 저장하는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어 해석하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이도 이제 산술 논리 연산을 했다. 신호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상태가 000으로 바뀌겠죠. 그럼 000 상태에서 뭘 하냐? 예를 들어 더하기다, 빼기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그걸 실행하는 상태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ALU에 나오는 값을 목적지에다 기록을 하면 돼. 그럼 이 ALU에 나오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작업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명령어에서 SR 필드에 있는 이 쉐비트가 그대로 여기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8개 중에 1개의 값이 왼쪽으로 내려온다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이 내부 회로 나중에 다시 볼 텐데 이거에 의해 가지고 즉 이 부분에 있는 쉐비트에 의해서 그 쉐비트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멀티플렉서에 의해 가지고 8개 중에서 하나가 선택돼서 왼쪽으로 내려오고 SR2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는 쉐비트 값이 역시 또 들어와서 8개 중에 또 멀티플렉서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개를 어떤 연산을 할지는 그 ALU 값에 의해 가지고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해서 값이 나오겠죠. 나오고 그 값이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목적지에 기록이 돼줘야 돼. 그러려면 DR에 있는 요 비트, 요 DR에 있는 이 비트에 의해 가지고 역시 또 8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거기에 기록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선 요 V비트, 요 V비트에 의해 가지고 저 V비트가 0이면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전달되어 와서 ALU 연산을 하고 만약에 요 놈이 1이면 이제 즉석값인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합친 요 16비트 요 값을 더하기에다 쓰겠다는 거죠. 요게 0이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기에 쓰고 요게 1이면 이렇게 포함된 16비트 값을 더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즉석값으로. 그럼 이게 이제 16비트고 실제 우리가 더해야 될 값은 이제 32비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16비트를 부호 확장을 하는 거죠. 부호 확장을 해서 일단 32비트를 만들어주고 부호 확장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16비트를 32비트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 연결해 놓는 거죠. 해서 이 멀티플렉서는 요 V값, 요 V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0이면 요 놈을 선택을 하고 1이면 요 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V값이 0이면 SR2에 의해서 선택된 그 레지스터 값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V값이 1이면 요 16비트를 부호 확장한 이 32비트 값 그것이 이렇게 전달돼서 또 역시 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이메일 레이스터 값과 다른 이메일 레이스터 또는 즉석 값을 뭐 더하기 빼기를 한 결과가 여기를 나오겠죠. 나오면 일단은 그것을 여기다 통과시켜야 될 겁니다. 당연하게, 그죠? 요 놈을 1로 만들어주는 거죠. 통과시키고. 요 놈은 0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곳곳에 쫙 전달되겠죠. 여기도 전달되고 다 전달됩니다. 물론 여기도 전달되겠지만, 전달되면, 요렇게 전달되고 있으면, 이제는 이 신호를 띄워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록될지는 이게 컨디션 코드가 사용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신호에 의해가지고 여기 활성화되면서 여기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에 딱 기록이 되면 산술 논리 연산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는 무조건 다시 111, 즉, 명령 읽어오는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더하기를 하기 위한, 덧셈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신호를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일단은 메모리는 작동을 안 시키는 거니까, 요건 0으로 해야 되겠죠. 덧셈을 실행하는 단계. 메모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0이 될 테고, 이 값은 뭐, 이게 0이 되면 이 값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1일 때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주소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다 두 개를 다 사실은 차단하든 열어놔도 상관은 없는데 둘 다를 다 차단시키고 여기도 값이 여기에 있는 값만 유효하게 하고 요놈은 내려오면 안 되잖아. 요놈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요 신호 아까 띄운다고 그랬고 요놈은 신호를 띄우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요놈은 0, 요놈은 0, 요놈은 1, 요놈은 0, 요놈은 0, 요놈은 상관없고, 0이든 1이든 상관없고요. 요놈 0, 요놈은 1, 요놈도 1. 계산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계산 결과 값이 n 비트가 있는지 z 비트가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조합 논리로 결정을 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나중에 실제 여기다 기록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로직에 이제 사용이 되게 될 거죠. 이게 이제 더하기를 할 때 신호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그대로 여기다가 000 상태에서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상태는 무조건 111.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신호가 실행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어쨌든 뭐 주소를 적절하게 보내주고 읽기 신호를 보내고 데이터가 나오면 또 어딘가에 기록하면 되겠죠. 로드 신호는. 그래서 로드 신호는 어쨌든 주소를 결정을 해서 어쨌든 그 회로 여기를 이용합니다. 어쨌든 주소를 결정해서 요렇게 나오는 요놈을 선택을 하고 요놈을 활성화시키고 주소로 보내주고 로드니까 읽기에 해당하는 0을 주고 요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을 해주고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면 그놈을 어딘가에다 기록하면 되니까 요놈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0. 이게 로드입니다. 스토어는 레이스에 있는 값을 메모리에 기록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지정되어 있는 레이스 값을 이렇게 내려온다고 치면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이로 전달하고 이렇게도 전달되도록 해주는 거죠. 요 놈은 차단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이걸 통해서 결정된 주소를 대시도 이걸 통과시켜서 주소를 주고요. 그래서 주소 가고 데이터 가고 여기에서는 썩이니까 1, 활성화시키니까 1, 나머지는 다 제로 이렇게 해주면 스토어 신호가 되는 거죠. 브랜치 명령어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산술 논리 연산하고 똑같은데 요 신호만 안 띄우면 돼.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가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안 바뀌기를 원하니까. 이게 다예요. 근데 복잡하죠, 그지? 근데 요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전체 된 얘기는 사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실은 요 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거 대중교통 버스는 특징이 뭐예요? 아무나 타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토큰만 내면. 요즘은 토큰 안 쓰는데, 그죠? 옛날에는 버스에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큰. 토큰이라는 게 원래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게. 그 토큰을 내면 버스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호도 그렇고 이 신호도 그렇고 보면 여기에 신호를 내보내는 놈이 지금은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도 신호를 보낼 수가 있고 요 놈도 신호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또는 둘 다 신호를 내보내든지 않든지. 그래서 둘 중에 둘 모두를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 값만 여기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전달돼 와서 다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값이 전달돼 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신호에는 이쪽 값이 실릴 수도 있고 이쪽 값이 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데이터 버스에는 이 값이 실릴 수도 있고 이 값이 실릴 수도 있고 메모리에서 오는 값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안 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 개의 신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이 돼서 그 신호를 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구리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결되면 그 신호가 전체로 쫙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송 게이트이기 때문에 서로 직접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차단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메모리에 주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애드레스 버스. 그 다음에 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용도로 쓰니까 데이터 버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굳이 구별하자면 사실 이 신호는 주소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죠. 주소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닌데 어쨌든 CPU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그냥 뭐 컨트롤 버스 이런 말도 씁니다. 어쨌든 별도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CPU가 한다는 일은 상태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때마다 적절한 신호를 내보내주는 거다. 순차 논리 회로가 뭐냐? 상태가 바뀌어가면서 그때 각 상태마다 거기에 맞는 신호를 내보내주면 그게 순차 논리 회로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그 상태를 끝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토이 CPU의 기계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일 앞에 이제 add부터 ASR까지는 전부가 OP 코드가 0이죠. 그래서 이 명령 8가지는 사실은 CPU가 컨트롤 신호를, 내부에 제어 신호를 내보내는 관점에서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ALU에다가 어떤 기능을 선택할지, 그 다음에 목적지 레지스터가 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소스 레지스터는 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만 다를 뿐이지 CPU가 실행할 때 발생해야 될 신호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들은 그냥 CPU 입장에서 한 개로 처리하는 겁니다. 상태는 한 개다 이거죠. 같은 상태지만 이 각각 이 필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기능이 선택이 될 뿐인 거죠. 그리고 빼기 명령하고 컴페어 명령어 둘의 차이는 뭐였냐 하면 빼기 명령어는 빼기한 결과를 목적지 레지스터에 기록을 하는 건데 컴페어는 기록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컨디션 코드 이 부분에 주로 보면 이제 브랜치 명령어 용어를 썼었습니다. 브랜치 할 때 조건이 만족이 되면 브랜치 할 때 그 조건이 뭐냐 이걸 표시할 때 썼는데 브랜치에서 NZP를 쓰듯이 그럼 똑같은 관점에서 111이면 무조건 기록하는 거죠. 무조건. 근데 컴페어는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 계산 결과를 기록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을 표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명령어들은 다 한 가지로 이제 그룹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로드하고 LDR 명령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드 명령어는 어쨌든 로드 해가지고 어떤 레이블을 지정하면 거기에 있는 값을 읽어서 어떤 레지스터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LDR은 어디서 읽어올지를 결정할 때에 어떤 레이스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로드 명령어는 항상 프로그램 카운트를 기준으로 해서 옵셋 얼마 있는 위치를 가져오는 것이고 LDR은 프로그램 카운트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레이스를 지정을 하면 그것으로부터 주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거죠. 단 차이는 무조건 프로그램 카운트를 쓰는 거냐, 아니면 지정된 레지스터를 쓰는 거냐, 이런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여기만 달라요. 그래서 111 7번 레지스터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트죠. LDR은 프로그램 카운트를 포함해서 임의의 레지스터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더라 이거죠. 스토어와 SDR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고요. 그래서 각각은 메모리 읽기, 메모리 쓰기는 같은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브랜치부터 요 리턴 명령어까지 이 그룹들도 사실은 같은 거더라.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 주소를 결정을 해서 그것을 그 목적지 7번 레지스터 키로 하는 겁니다. 적절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들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 그룹이 될 수가 있더라. 요 이제 한 그룹이 되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 인터럽트하고 리턴 프롬 인터럽트는 일단 이 회로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들어가면 또 뭐 회로가 엄청 복잡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 회로는 저 기능은 이제 편의상 현재 이 회로에서 빠져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 영영 이제 ALU 연산할 때에 로드 명령할 때, 스토어 명령할 때, 브랜치 명령할 때 이렇게 네 가지 그룹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신호를 발생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죠.